프린트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갑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갑은 을 임차인 경영에 도소대제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점포주 병이 을의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범사이에 점포의 출입문을 폐쇄해버렸다. 그럼 강제로 폐쇄해버린 건 침탈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갑은 아르바이트생이고 점유보조자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갑이 그 소유 물건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리죠. 지가 두고 내렸죠. 침탈이 없고요. 또 이미 뭐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갑은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3번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을 소유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여 인도받았는데 우리가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요 을이 갑이 지금 뭐요? 점유자임을 알 수 있죠. 을이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며 질물을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갔으니까 뭐요? 침탈이고 갑에게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갑은 을에 기망이 소가 을에게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았다. 기망을 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갑이 물건을 도난당하여 침탈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단 1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답은 3번이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소유권의 기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곳은 첨부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1번 갑 소유 기름 16리터와 을 소유 기름 14리터가 착오로 혼화된 경우, 자, 혼화의 경우에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기름이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죠.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갑의 지분이 15분의 을, 을의 지분이 15분의 7의 비율로 그 혼화된 기름을 보유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 계산해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계산해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2번 기계의 소유자 갑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절취한 부속품을 기계에 용접했어요. 용접했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죠? 부합하기 때문에 요 갑의 소유가 되고요. 따라서 을은 그 부속품의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없었든 분리할 수 없다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3번 건물의 임차인 갑이 그 소유자 을의 동의로도 베란다를 설치한 경우, 그럼 베란다는 부동산이긴 한데 독립성이 없죠. 따라서 뭐죠? 부합되기 때문에 그 베란다의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기속되고요. 따라서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4번 출판사 갑이 착오로 을 소유 종이에 인쇄하여 책으로 제본했어요. 가공이죠. 근데 가공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제로 소유자가 같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가 같죠. 이 종이가 책으로 바뀐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종이값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뭐 한 200원, 300원 하려나요? 400원 하려나요? 다시 말하면 명백히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공자인 갑의 소유가 되고요. 따라서 그 책의 소유권 을에게 기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을 소유 토지의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기속한다. X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 거가 되죠? 경작자 갑의 거가 되죠. 옳은 것은 1번이 되네요. 3번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은 지상권자이고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정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라는 문제인데요. 1번 갑병 간의 치료 지급에 약정이 없더라도 갑의 지상권은 성립하나. 왜냐하면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을정간에 차임지급의 약정이 없다면 을은 임차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상해야 되고요. 만약에 차임이 없으면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 사용차주가 되겠죠. 1번은 맞네요. 2번 갑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유로이 임대할 수 있으나 을의 임차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의 토지를 다시 임대하려면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임차권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도 있고 전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갑은 자유로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정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고요. 4번 갑의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명의의 지상권 등기가 격려되어야 하고요. 을의 임차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명의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X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은 해요. 다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을 뿐 임차권 등기가 돼야 성립한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것입니다. 5번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나 물권이니까요. 을은 임차권 등기가 없는 한 정으로부터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세권이죠. 전세권. 아마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9월 달에는, 어떤 강의를 하냐면, 동용 모의고사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0시부터 오시면, 10시 50분까지요,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뭘 하냐면,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가장 강의 중에서 효율적인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해설이 들어가면 이제 뭐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문제집 강의는 풀고 나서 바로 해설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해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총 몇 회 하냐면 4회 하거든요. 4회 하는데 4회 하면 한 번에 40문제씩이니까 4, 46, 160문제겠죠. 그 정도면 우리 민법은 나올 만한 거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만한 부분을 한 160문제를 시험 보시고 풀어본다. 해설 강의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을. 그래서 그 시험 보실 때 제가 답안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면 거기다가 정답을 체크하시는데 이름은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이름은 안 적어도 돼요. 왜 채점을 하냐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는지 실력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취약한지. 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제가 이제 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런 답안지를 안 줘요. 그냥 우리가 구멍 뚫어서 빨리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곧 중고등학교 때 썼던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로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적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 뭐죠? 저거 실점이하고 잽싸게 채점해가지고 몇 점이고 뭐가 문제가 많이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죠? 장점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 안 적어도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내주셔야 되겠죠? 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의 뭐죠? 점수도 알 수 있고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굉장히 뭐죠? 효율적이고 한 달 동안에서 한 4번 정도만 해도 아쉬웠던 부분 몰랐던 부분 확실하게 뭐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상태냐면 모르는 건 틀려도 합격해요. 모르는 건 틀려도 아는 걸 맞히면 합격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평균 몇 점만 넣으면 돼요?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건 틀려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는 걸 틀리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민법은 아는 건데도 자꾸 틀리는 부분만 뭐하면요, 수정을 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한 7월달, 8월달에 모의고사 볼 때 뭐 40점, 뭐 42점, 뭐 이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40점, 60점 이 차이점 뭐냐면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뭐예요? 아는데도 틀리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줄이고 그것만 뭐 하면요, 정리하면 누구든지 다 몇 점이 맞을 수 있어요? 60점 맞을 수 있고요. 그러한 기회니까 9월 달에도 빠짐없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안 오시니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시간 꼭 지키셔야죠. 그죠? 시간이 늦게 오시면은 푸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게 또 채점에서 이게 내는 게 또 정확하지 않아지면 서로가 피해를. 그래서 딱 10시에 시작하셔서 10시 50분에 딱 체크해 주시면 10분 동안 채점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4주 동안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그죠? 10월에는 이제 뭐 하죠? 10월에는 이제 쪽집게 강의해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 이제 그때는 이제 푸는 과정은 없고 나올 만한 문제 골라서 해요. 근데 이제 민법은 나올 만한 문제 고를 때 한 100문제 정도 고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중률이 뭐 99%예요.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법은 나오는 부분이 뭐죠? 정해져 있는 과목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다 나왔다 이러셔. 떨어지신 분들은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 이래. 왜 그러냐면 민법은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만든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이렇게 따지면 적중률은 뭐예요? 0%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오는 분야가 뭐죠? 뻔히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는데 그게 나왔다. 그러면 적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적중률이 뭐죠? 95% 이상입니다. 거의 한두 문제도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뭐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151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이 나오죠. 전세권에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용익물권인데, 요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은 담보물권이고요. 이 부분은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도 물권이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뭐가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처럼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돼요.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임차권이 되고요.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의 구별 기준은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했으면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뭐가 돼요? 임차권. 이렇게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두 가지만 갖추면 전세권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임도받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립이 돼요. 그죠? 따라서 지급하고
설정등기만 하면 된다.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돼요. 근데 요 전세금은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이 전세권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시선이 건물로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틀려요. 전세권 객체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부동산, 토지일 수 있다는 거. 토지도 전세권 객체는 주의하시고, 또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가 있죠. 요 경매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첫째,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행을 해야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죠? 경매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매 대금에서 뭐는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세권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저당권 때 정리하겠지만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요.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비교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은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권자의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 첫째, 존속기간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다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요? 전세권만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최단기간인데,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그러신지 뭐가 보장 안 되면 자꾸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뭘가를 막 보장시키려고 하니까 막 스텝이 꼬이고 막 뭔가 내용이 이상해지고 민법은 왜 답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원칙이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최단기간. 따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사갈 시간 또는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건물이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1년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 예외 때문에 자꾸 원칙이 1년을 보장한다고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뭐죠?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의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는 거죠?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가 있냐면 법정갱신이 있죠. 일단 법정갱신이 요건입니다. 만료 전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갱신이고요. 주의하실 건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돼요.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권의 소멸인데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죠.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니까 무엇은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소멸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부속시킨 것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합이 되면 그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뭐가 안 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수 청구라는 말은 내 건데 사라는 얘기잖아요. 부합됐다는 말은 누구 거가 됐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죠. 다만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죠. 또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판례가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는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전세권의 경우에도 건물 전세권자는 뭘 청구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만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뭐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것이 작년 판례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전세권에 대해서 시험문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반드시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과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권은 법정갱신, 지상권은 갱신 청구. 그죠?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의 경우에도 토지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뭐가 인정이 돼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뭐가요? 오류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죠.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2번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3번 상냉관계간의 민법규정 물론 적용이 되겠죠. 4번 전세권은 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X.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에. 이것도 굉장히 잘 틀려요. 왜 그런 거죠? 자꾸 전세권 하면 뭐만 떠올려요? 건물만 떠오르니까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답은 4번. 5번 전세권에 물론 우선 면적권 인정이 되죠. 2번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용익물권이고요. 2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전대 임대할 수 있는데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전세권의 자유는 특약으로 설정의 행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종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다. 이게 맞습니다. 그죠? 왜 서양에 왜 이런 게 없죠? 걔네는 깔세니까 보증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뭘 임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보증금 달라 그러면 막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왜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큰 문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증금 제도가 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 안 줬으면 이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재산 날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서양에서 보증금이 없는 나라에서 법을 가져다가 뭐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뿌리 깊게 뭐가 있어요? 보증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법체계가 막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막 제도가 뭐죠?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해요. 뭘 믿고 보증금을 받아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서양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세권이 뭐죠? 우리의 특이한 제도죠. 4번 일편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고요. 농경지는 전세권에 이체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5번 전세권자가 목조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에 된 경우 임차에는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은. 왜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고 뭐죠? 5번이 답이 아니라 모두 맞는 겁니다. 자, 저자는 어떠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설정해줘서 을이 뭐죠? 전세권자가 됐는데 을이 병에게 이 전세 목적물을 뭐 했어요? 임대했어요. 그래서 병, 임차인이 뭐죠?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저자분의 생각은 뭐냐면, 요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다면,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뭐죠? 책임을 져야 되므로, 5번은 뭐가 돼요? X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해설을 좀 볼게요. 잘못된 생각이고 엉뚱한 생각입니다. 자, 해설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몇 번 문제죠, 지금 우리가? 5번이죠? 아니, 뭐죠? 2번 문제, 2번. 2번 문제 보시면, 342페이지에 해설에 2번을 보시면 308조가 나와요. 308조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목조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누구죠? 을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저자분은 불가항력이란 말 때문에 5번이 뭐죠? X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죠. 다시 말하면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한 건 전전세 임대 안에 따라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308조가 뭘 말하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을의 병이 살고 있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우리 어쩌란 말이야. 그렇지만 얘가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니까 을은 갑에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공평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을이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요,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주고요, 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공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전세금에서 깔 수가 있다고요. 손해배상한 만큼. 그러면 을이 손해보나요? 안 봐요. 을도 어차피 병으로부터 뭘 받았었어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았잖아요. 까이면 얘한테 받는 걸 뭐 하면 돼요? 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로 멸실됐을 때 을의 입장에서 뭐예요?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화산 폭발, 제3자가 방화했다 같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을도 갑에게 뭐라는지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일 뿐이지. 그죠?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요게 공평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문제로 와서 5번을 다시 보시면 2번 5번입니다. 전세권자가 목조물을 임대한 후 목조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과실이 없다면 이거는 뭐 전전세 안 했더라도 임대 안 했더라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자분이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불가항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앞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이란 말을 이해 못 하시고 계시고요. 그죠? 이게 뭐죠? 합리적이고,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두고 있는 거니까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2번 문제 뭐죠? 정답 없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경지는 개체가 될 수 없고요. 2번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전세권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약정된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에게 갱신 청구권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오답식에 걸려요. 앞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건물 전세권이라고 명칭을 써야죠. 왜냐하면 작년도 판례에서 토지 전세권자에게 뭘요? 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답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다가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어때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토지 전세권자는 뭐 있어요?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4번 전전세 이후 목적물이 전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전전세권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얘가 안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전세권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면 그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진 나고, 그죠? 화산 폭발하고 누가 뭐죠? 방하고 이런 경우로 멸실된 경우는 위담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책임 소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무조건 의리 가백에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4번은 뭐죠? 정확히 뭐죠? 잠깐만 또 4번 또 틀렸다 그랬었죠. 아이 참. 해를 좀 아까 볼게요. 이분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4번 다시 볼게요. 전전세 이후 목적물이 전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다면 이거는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맞고요. 불가항력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걸 말하고 위험 부담 법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결정한다는 것도 정확히 뭐죠? 맞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해 이분이 지금 이분의 저자분 이분에 대한 뭐예요? 이해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5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세권에는 규정이 없어요. 뭐가 인정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판례가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뭐죠? 유추 적용해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3번은 갱신 청구권이 없는 전세권은 무엇만을 말해요? 건물 전세권만을 말하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 갱신 청구가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뭘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 전세권은 적극적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동으로 갱신되는 뭐가 있어요?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되고 건물 전세권은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고요. 뭐가 인정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다만 작년도 판례가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충후권이 인정되고 지상물 매수충후권 뭐예요? 인정한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으니까 요 3번은 뭐라고요?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충후권이 없다라고 정확히 기억하자고요. 이제는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갱신충후권이 있는 거니까. 참. 다시 한번. 자, 지상권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전세권에는 이거 대신 뭘 규정해요? 법정갱신을 규정하고, 요거 대신 뭘 규정해요? 부속물 매수충후권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충후권도 지상물 매수충후권도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민법 규정에 갱신충후권이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지상권에 있고 공차권에 있으니까 비슷한 용의권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갱신충후권이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요. 없다고 이제. 뭐 이렇게 부정적이시지?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뭐죠? 맞습니다. 그죠?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3번 문제도 뭐죠? 정답이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저자분이 지금 308조를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엉뚱하게 나오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넘기셔가지고 5번 질문이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의 저생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맞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을이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은 뭐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죠?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뭐죠?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이게 뭐에도 똑같아요? 저당권에도 똑같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자동으로 뭐합니까? 취득합니다. 까지 기억해 두셔야죠. 4번 문제입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대차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자 모두 묵시어갱신, 법정갱신 제도 자체는 인정이 되죠. 2번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뭐예요? 성립하고, 따라서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게 되고요. 3번 전세권 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로도 부속시킨 것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대차도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뭐가 인정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4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모두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목적물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나 전세권은 양도 전전을 쓸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틀린 걸 찾는데 1번이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 전세금은 반드시 수수돼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이고요. 3번 요거죠.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요겁니다.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만 되면 돼요. 임도 안 받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성립되죠.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차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5번은요. 이게 저당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전세권도 무엇도요? 저당권도. 따라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채권자와 저당권이 분리가 되면 원칙이 뭐죠? 무효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기억나시죠? 이런 질문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채권 담보의 목적이 전세권이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저당권하고 다른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당권을 바꿔 생각하시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이를 면제하면 전세금이 지급이 없어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X. 전세금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지급돼야 돼요. 2번 지급되면 되고 현금일 필요는 없으니까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가 있고요.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전세권의 소멸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의 말소 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에 그 반환을 받게 된다는 말은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라는 얘기니까 맞는 점이죠. 5번 한번 보시고요. 7번입니다. 안에 들어갈 사항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몇 년이 보장이 돼요? 1년이 보장이 되고요. 다음 법정갱신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8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법정갱신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 전세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전세권은 뭐가 인정이 돼요?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나오면 X죠. 뭐만요? 건물만 법정갱신 인정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유의하시기 보시기 바라고 특히 4번과 5번이죠. 법정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함이 없는 거, 약정이 없는 거 같고요. 따라서 5번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후 몇 개월이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네요.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2번 양도할 수 있고 물권이니까 이전 등기가 필요하겠죠. 3번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4번 을의 전세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다르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뭐예요? 1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물 전세권과 토지 전세권은 다를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5번 전세권도 물론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1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배상관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전세권이 소멸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고요. 3번 전세권자가 목조물을 타인에게 임대했으면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멀지 책임을 지고요.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까지 나오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는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법정지상권. 근데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왜요?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뭘 취득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것으로 본다. X고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 전세권 설정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아주 잘 바꾸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옛날 소유자, 양도인, 전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조물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점은 맞고요. 누구한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죠? 쉬었다가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